저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환자분들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환자분은 초기에 11점이었던 간이 정신 상태 검사가 21점까지 점수가 올랐는데,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 최근 기억, 바로 학습한 것도 기억해내는 모습도 보이실 때가 있었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치매 진료를 꾸준히 해온 신경과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치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치매를 겪으셨거든요. 저희 친할머님은 건강하고 똑똑하신 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달리기, 스케이트도 잘 타셔서 도대표로 전국대회도 나가셨다고 항상 자랑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저희 할머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요. 10여 년 정도 투병 후에 9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치매 전문 의사임에도 가장 좋은 치료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더 치매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고 놀랐던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세레브로라이신이라는 치매 때 쓰는 주사 치료가 197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즉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계셨을 때도 있었던 주사인데, 그 주사가 저희 나라에서 쓰게 된 것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환자분들께 세레브로라이신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사 치료의 효과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레브로라이신 주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치매 치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와 비용,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레브로라이신 주사는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 쉽게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매 약물 치료 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권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사는 대학병원에서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레브로라이신 주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 혈관성 치매에 다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2023년 겨울부터 보험 인정을 한 약제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분들이 잘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안 하는 치료를 의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이 주사 치료의 첫 번째 권고사항은 주사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맞으면서 4주를 유지해야 됩니다. 솔직히 대학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대학병원 진료는 한번 예약하기도 힘들고, 진료받으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거의 매일 가서 주사를 맞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이 주사를 잘 추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꼭 대학병원에서만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신경과 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세레브로라이신 주사를 왜 추천드리는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맞으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군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주사를 맞고 상태가 호전되신 분들이 꽤 있어서 또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사의 핵심 성분은 바로 세레브로라이신인데, 이 성분은 돼지 뇌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돼지 뇌가 인간 뇌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약물 실험 같은 걸 할 때 인간 뇌를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돼지 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들이 인간의 뇌와 아주 유사하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 뇌에서 추출한 성분이 인간의 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에서 개발된 약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좋지 않은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악화시키는 병이거든요. 더불어서 타우라는 단백질도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되면서 변형되어 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레브로라이신 주사가 체내에 효소를 조절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이나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되는 과정을 막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이 세레브로라이신 주사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알츠하이머병 때의 그런 신경병리를 완화시키는 효과 외에 이게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외상후 뇌손상에도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저는 쉽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존에 쓰는 약물은 기억 전달 물질을 증강시키는 타겟을 가지고 치료하는 약이라면 이 세레브로라이신은 뇌 전체에 우리가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에센스를 바르듯이 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쉽게 드리는데요. 이 주사는 그래서 기억력을 좋게 하고 결국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를 보호하면서 재생을 촉진하거든요.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는 곳에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주사를 써보면 기억력이 향상돼서 일부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이나 정상 노인 어르신에게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존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인지기능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뇌에 다른 병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인지기능은 세레브로라이신 주사를 놨을 때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망의 효과가 좋습니다. 선망이 뭐냐면 사람, 시간, 장소를 혼돈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그 주인공인 진양철 회장이 갑자기 선망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장소 혼돈하고 흥분하고 이런 게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율신경 이상 증상도 많이 동반돼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맥박이 뛰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치매 1차 약제로 도네페질을 드시고 계십니다. 도네페질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뇌세포에서의 기억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증강을 돕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이 도네페질을 유지하면서 세레브로라이신 주사를 같이 병합했을 때 각각의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좋은 시너지를 보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시너지를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73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알츠하이머병을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미 도네페질이라는 치매약을 10mg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도네페질 약과 동시에 이 세레브로라이신 주사 치료를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환자분의 인지기능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니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30점 만점에 15점이었던 분이었는데 20점까지 점수가 확 뛰어올랐습니다. 일시적인 점수인가 해서 봤는데 1년 후에도 점수는 20점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보이던 인지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이분은 그 이후로는 집중력이 많이 호전돼서 예전과 달리 집에서 빨래 개는 거라든지 전화 받는 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시고 악몽을 많이 꾸거나 잠꼬대가 심한 야간 수면 이상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환자분은 72세 여자 환자분으로 이분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외에 뇌경색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즉 뇌경색도 치매에 영향을 주었던 분으로 혼합형 치매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도네페질을 복용하고 계셨고 세레브로라이신 주사를 맞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30점 만점에 11점이었고요. 그 당시는 사실 환자분이랑 1, 2분 이상 대화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주의력 저하가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가만히 계시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진료 중에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셔서 굉장히 행동 조절이 힘들었던 분이고요. 배우자분에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어떤 신체적인 공격성도 보였던 분입니다. 우리가 치매 약제 도네페질 외에도 향정신병약 그런 공격성이라든지 조급증이라든지 그런 이상행동 증상을 줄이는 약이 많이 투여되고 있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환자분에게 6개월 동안 꾸준히 세레브로라이신 치료를 했고 환자분은 초기에
11점이었던 간이정신 상태 검사가 21점까지 점수가 올랐는데 실제로도 뵈면 처음에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 최근 기억, 바로 학습한 것도 기억해내는 모습도 보이실 때가 있었고 조급증이 없어져서 차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격성도 많이 감소되어서 배우자분도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사는 반복해서 맞아줘야 효과가 있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의 효과를 최대한 보려면 1차적으로 권고사항은 일주일에 5회를 맞고 4주를 유지한 뒤 2개월의 휴지기를 두시고 다시 사이클을 반복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매일 주사를 맞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대학병원이 아닌 의원이라도 주중에 매일 오시는 건 쉽지 않아 환자분의 편의에 맞춰서 주사 치료 횟수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2번, 3번을 맞아도 치료 전과는 다른 효과를 보는 분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맞으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이나 어떤 식품 그런 것에 알러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은 맞는 걸 권고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심방세동 등의 심장병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드실 때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장, 콩팥이 안 좋은 중증 신장장애를 가진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은 뵌 적이 없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 전문 신경과 의사 선생님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상태인지 잘 의논하고 결정하시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치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치매 예방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님을 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진심으로 치매 환자분들에게 작게나마라도 도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편하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